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란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힘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소수의 지배자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반응을 90% 줄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스토아 철학의 무관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 1%의 남성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운영체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외부 자극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통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분마다 새로운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의견과 비판을 당신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뉴스는 당신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여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을 훔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는 이 시대의 가장 비싼 화폐이며 세상은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전투에서 매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무례한 이메일, 무례한 운전자,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이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력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의 무관심의 기술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당신의 정신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코드를 입력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 통제의 이분법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들은 날씨, 교통체증, 타인의 의견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것은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낭비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강한 남자는 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왕국입니다.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의 내면 왕국은 오직 당신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통제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90%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기술의 첫걸음, 즉 전략적 무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 인상을 의심하라. 사건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운영 체제를 바꿀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떠오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초의 인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관심의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는 그 인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너는 그냥 인상일 뿐 네가 대표하는 그 사건 자체는 아니지. 그는 이 최초의 자동 반응과 자신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는 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발표를 망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처럼 인상을 통제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 자동으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 동의의 기술을 연마하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 세계로부터 수많은 정보와 인상들이 사절단처럼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당신은 이 요새의 사령관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사절단을 맹목적으로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각 사절단을 신중하게 신문하고 그들의 메시지가 진실인지, 당신의 왕국에 유익한지를 판단한 후에야 성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의 기술입니다. 차가 막혀서 화가 난다는 생각은 사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것은 끔찍하고 화를 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당신의 주관적 동의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두 번째 부분, 즉 당신의 동의를 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차가 막힌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 시간에 팟캐스트를 듣거나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고 다르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무관심의 기술이란 외부 사건에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동의에 무관심해지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원칙, 당신의 적은 기대이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공정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모든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당신을 끊임없이 실망과 좌절의 덫에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강한 남자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합니다. 그는 일이 잘못될 수 있음을, 사람들이 실망시킬 수 있음을,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의 현실주의이며 정신적 갑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할 뿐입니다. 기대치를 0에 가깝게 조절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평온함은 무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장애물을 길로 만들어라.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발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마주쳤을 때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기회로 재정의합니다. 갑작스러운 프로젝트의 실패는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장이 됩니다. 부당한 비판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연습이 됩니다. 육체적 부상은 정신력을 단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이 어떤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훈련 과제입니다. 그 과제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길로 만드십시오. 당신을 막아서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전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 불운을 미리 명상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피리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악의 사전 명상이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 재산을 잃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여 정신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처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갑작스러움입니다. 이 훈련은 세상의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정신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어떠한 운명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최고의 전략적 현실주의입니다. 7번째 원칙,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가져라. 당신의 문제와 걱정에 압도될 때 이 정신적 훈련을 시도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더 높이 당신의 집과 도시가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 나라 전체가, 대륙이, 그리고 마침내 푸른 구슬 같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는 얼마나 미미합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라고 불리는 스토아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에고를 축소시키고 당신의 문제를 올바른 관점 안에 놓아줍니다. 당신이 겪는 모욕, 실패, 불안은 우주의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평온을 파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분노하는 대상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을 통한 무관심의 기술입니다. 8번째 원칙, 당신의 말을 통제하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가능하다면 침묵을 지키거나 필요한 말만 하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간결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당신이 불평하고 험담하고 과장해서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혼란과 부정성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기술은 외부의 소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부의 소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판단을 내뱉지 마십시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상황을 관찰하는 힘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단어의 수를 줄이면 당신의 생각은 더 명료해지고 당신의 평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9번째 원칙,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불편함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추운 날씨를 견디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며칠간 금식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의 여신이 언젠가 당신에게서 안락함을 빼앗아갈 때를 대비한 정신적 훈련입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겪어본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불편함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함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훈련들은 당신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불편함과 친구가 될 때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락함에 무관심해지고 강인함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10번째 원칙, 타인의 잘못은 그들의 문제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괴롭힌다면 그들의 지배적 이성으로 돌아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라. 그러면 너는 그들의 의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타인의 잘못된 행동은 그들의 무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품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타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혹은 그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당신의 평온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그들의 부정성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 전략입니다. 11번째 원칙, 당신 자신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이나 조롱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방어적이 되며 쉽게 분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조롱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즐겼고, 카토는 일부러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의견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점이나 실수를 유머러스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했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고를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당신의 집착과 두려움에 무관심해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조롱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2번째 원칙, 아침과 저녁의 의식을 가져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하루는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날 마주할 도전과 사람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늘 나는 참견 잘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만하고 기만적이고 질투심 많고 비사교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쓰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 예방 조치였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했어야 할 일 중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세네카가 실천했던 이 자기 성찰은 자신의 반응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를 마친 장군이 그날의 전술을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반성으로 마무리하는 의식은 당신의 삶에 질서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조각하는 조각가가 됩니다. 13번째 원칙, 미덕을 유일한 선으로 여겨라. 스토아 철학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선, good, 악, bad, 그리고 무관심한 것, indiffer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부, 건강, 명예, 쾌락은 스토에게는 무관심한 것에 속합니다. 반대로 가난, 질병, 악평 같은 것들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스토에게 유일한 선은 미덕, 미르추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내면의 탁월한 말입니다. 유일한 악은 미덕의 반대, 즉 악덕 바이츠입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면 당신의 삶은 극적으로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인기를 얻는 것보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외부적인 결과에 무관심해지고 오직 당신의 성품을 닦는 데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원칙, 자연에 따라 살아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문명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주의 질서, 즉 로고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사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타고 자신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는 인간의 본성, 즉 이성 리즌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성을 당신 삶의 가이딩 프린시플, 즉 지도 원리로 삼으십시오. 모든 결정 앞에서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인가? 이것이 나의 인간다운 본성에 부합하는가라고 자문하십시오. 우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이성을 따를 때 당신의 삶은 조화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15번째 원칙,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삶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여겼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들의 일상적인 명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고 긴급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비난, 사소한 모욕, 중요하지 않은 걱정거리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하찮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침상에서 오늘 당신을 화나게 했던 그 일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용기 내지 못했던 것, 당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필터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을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16번째 원칙,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라. 에픽테토스는 삶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이 배정한 역할을 맡은 배우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역할을, 누군가는 노예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 즉 당신의 직업, 당신의 가족관계,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역할이 요구하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십시오.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전문가가 되십시오. 당신의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함으로써 내면의 존엄성과 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스토아적 방식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당신의 성품을 증명할 무대로 삼으십시오. 결과에 무관심하고 과정에 충실할 때 당신은 어떤 역할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원칙,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강한 남자는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타인의 비판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 기준이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좋아요 수, 사회적 지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 중심을 외부에 두는 것과 같아서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정신적 자급자족을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 당신의 미덕, 당신의 선택의 자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당신의 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재판관이며 당신 자신의 관객입니다. 이 내면의 독립을 성취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선장이 될 것입니다. 18번째 원칙, 현재 순간에 살아라.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려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현재의 순간을 낭비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도서관이고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책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주의력과 에너지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쏟으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행동과 선택입니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사라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허상에 무관심해지고 현재라는 유일한 현실에 당신의 닻을 내리십시오. 19번째 원칙,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라. 흔히 스토아 철학은 모든 감정을 없애고 로봇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상태인 아파테이아는 감정의 부재, 아파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 두려움, 질투, 탐욕과 같은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정 파토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감정은 스토아 철학에서도 권장됩니다. 무관심의 기술은 당신을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감정의 현명한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괴적인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은 그 폭풍에 휩쓸려가는 배가 아니라 그 폭풍을 관찰하며 안전하게 항해하는 등대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과 목적을 위해 감정을 사용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이며 강한 남자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원칙,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학생들에게 양이 풀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풀을 토해내지 않고 그것을 소화시켜 양털과 젖을 생산하는 것처럼 너희도 철학의 원리들을 단순히 암송하지 말고 그것을 소화시켜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스토아 인용구를 아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어떻게 용기 있게 맞서는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절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통체증 속에서 불평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십시오. 부당한 비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철학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관심의 기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진정한 스토아적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응의 노예에서 통제의 주인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무관심의 기술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혼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되 당신 내면의 평온이라는 갑옷을 입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반응과 무반응 사이에 그 짧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 공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힘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당신의 인상을 의심하며 장애물을 길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훈련이며 매일의 전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맨몸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고대의 현자들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소수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신을 향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 한 명의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답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무관심의 기술 중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대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